네, 지금 심정숙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국감이 야당만으로 진행되는 파행 국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 바로 장관 해임 건의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만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는 이제 달리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국가대표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 주제곡인 버터플라이 그 두 가지를 즐겨 들어요. 네, 영화 버터플라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 영화 주제곡이죠. 버터플라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 개막식에 가서 같이 이 버터플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정말 좋아하시는 게 확인이 된 게 가사가 굉장히 그래도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정작 본안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상 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유종 기자. 예. 어제 저렇게 유감스럽다 표명을 한 다음에 조금 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안 안 받겠다 입장을 밝혔다죠. 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보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을 건의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이 보통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들어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다 하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일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임기 중에 일을 하다가 좀 뭔가가 실책이 사유가 돼서 국회에서 해임 임명 건의안을 내서 그게 타격화가 됐고 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를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농협에서 빌린 그 싼 저리 그 이자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해소가 됐고 네. 또 어머니를 또 방치했던 페루나가 아니라 계모와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여당이죠.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긴 한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이 해임 건의안 나왔을 때부터 이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하종대 국장, 이번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통과한 게 역사상 6번째고요. 예. 그런데 5번은 전부 해당 장관이 사퇴를 한 반면에 아주 헌정사상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이 김재수 장관은 이렇게 거부함으로써 장관직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국회 해임 건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장관직을 유지한다면은 이거는 처음으로 우리 네. 헌정사상 네.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장관직을 수행한 첫 사례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5번이 언제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2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렇게 각각에서 5번에 있었는데요. 네. 모두 다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던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당시 자기 자신의 어떤 재임 시절에 그 장관의 꼭 문제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경우에 5번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저거를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해당 장관이 과연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만류에도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퇴했거든요. 만류했는데도. 예, 네. 김재수 장관이 국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대로 남아있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원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청와대에서 계속 요건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네, 헌법에 의하면 해임 건의하는 직무 수행상 잘못이 있거나 네. 정치적 무능 이런 건데 결국은 직무 수행 중에 잘못이죠. 네. 근데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직무 수행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능이 드러나고 정치적 무능이 드러나느냐.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하국장 말씀대로 정치적 행위거든요. 정치적 이걸 갖다 법률을 끌어들여가지고 말하면 구차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해임 건의안이 저는 이제 헌법상 해임 건의안 아닙니까? 네. 옛날에 오치성 장관의 그때는 결의안입니다. 네. 무조건 해임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청문회도 부적격 의견 올려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네. 해임 건의안을 내도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면요. 물론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 공세로 생각하지만은 정말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국회가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네. 청와대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는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적격 의견 올리면 아예 임명을 못하게 하든지. 네. 그다음 그게 부적격 의견 올리도 임명할 수 있으면 해임 건의안이지만 건의안을 내면 해임하게 돼 있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조항을 헌법에 둔 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게 한 취지가 전혀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 만일 법적 요건에 안 맞다. 이러면요, 이거는 국회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요건에 별로 안 맞는데 탄핵했다가 그때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국민의 정치적인 질타를 받는 게 맞지.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법적인 요건에 안 맞다. 그러면 못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라 봅니다. 네, 하나 좀 덧붙이자면요. 청와대하고 여권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임 결의안 의결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그날 밤 늦게까지 자정까지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다음날 30분 지나서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본의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거를 원래는 국회 교섭단체, 즉 세개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개당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쪽지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했거든요. 이거는 과연 정당한 국회법의 요건에 맞는 그런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무상 문제가 있어서 됐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해임 의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유희정 기자가 좀 설명을 했지만 네. 10년 동안 친모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2,500만 원의 부당 의료 혜택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불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파트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3억 7천만 원이나 또 시세 차익을 얻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미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켜줬는데 네. 그걸 가지고 국회를 못 오가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 의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국회가 정말 극한 대치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그 해임 건의안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야당일 때 우리를 공격했던 거는 해임 요건에 더 안 맞았다. 더 정치 공세였다. 이렇게 하면서 김두관 장관 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동원 장관,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사유도 황당한 것입니다. 김두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소위 한총련 학생들에 의한 집회,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도 해임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더 큰 사건과 부끄러운 일을 벌려놓고서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석, 장관이 한두 명입니까? 네, 여야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서 이제 점입 가경으로 이제 전쟁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여상원 변호사님. 네. 이런 과정에 이석수 특감을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어요. 네. 이거는, 예정된 청문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석수 특감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기관 특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불렀는데 네. 지금 사퇴서를 수리하는 바람에 이석수 특감이 그 기관장으로 지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문회에 그 출석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결국은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이걸 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표 수리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임 건의안 처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본회의 표결 전날은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공조하지 않을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 바로 다음날 입장이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 가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자 이유정 기자 그 박 대통령에게 해임하라 거듭 진원 드린다 우리나라가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예, 국민의당 하면 중도를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캐스팅 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약간 유보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자유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 진원드립니다. 혼자 가시면 실패합니다. 야당과 함께 가셔야 성공합니다. 대통령 실패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런 진언을 했습니다. 보다 강경한 의도를 얘기했고요. 네. 황주홍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네. 의원 하면 오히려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약간 사람. 반대를 했던 그렇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나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이 아닌 대통령직에 대해서 정중함과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 지금 본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내면 국민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뀜으로써 이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됐는데, 자 새누리당은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요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케네디가 쓴 명저에 나올 것 같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던 이정현 대표가 오늘은요 정말 국민의당을 정말 한심한 사람들의 정말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그 명저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정보판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약에 글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 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대단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덜렁덜렁 따라다니면서 이런 이중대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기가 막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뭐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국장님 약간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틀 사이에 저렇게 180도로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 도대체 뭡니까? 결국 국민의당이 네. 해임 결의안 통과되는 데 있어서 네. 좀 막아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여당 대표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 그 노래 두 가지가 보면은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겨운 가요 힘든 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하면서 이 창피하게 멈춰설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다른 어리석은 세상은 나를 몰라. 네. 그리고 나는 알아. 내겐 보여.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야당이 몰라주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등을 돌린 이 상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기 때문에 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혼자 옳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그 옳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더 한 번씩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변호사님. 김재수 장관이 네. 뭐 본인 스스로 억울하겠지만 국가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말리더라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자신 사퇴하면 제일 해결책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하는지 저희 국민들이 참 긴장된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북핵 위기와 관련된 북핵 소식으로,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